그러나 이렇게 많이 봐주신 데 대해서 그간의 어려움과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강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른 역사 정립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본 강좌를 주최하는 광복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첫날인 관계로 간단하게 개강식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90분 강의에 이어서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우선 프린트밀로 미리 제공을 해드렸고요. 12월 중으로 실제 강의 내용을 보강을 해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실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비행모드 또는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신임 강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른 역사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신 전 국정원 원장 이종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행자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허성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전 법제처 장관을 역임하시고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이석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덕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영령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허성관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강좌 바른역사 아카데미 첫 강좌를 개최하게 되어서 실로 강좌가 대단히 무량합니다. 무슨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 강좌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예술주신 김동진 광복대수원주의자, 또 바른역사 아카데미 원장을 흔쾌하게 맡아주신 이동찬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와 같은 강좌는 광복회 관점에서 볼 때 광복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애국지사 구성들이 또 애국지사 자신들이 광복 이후에 숨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을 발행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강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지만은 역사가 광복되지 못해서 외국 시민사학자들이 쓰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광복 7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천황폐하 만세로 술자리에서 부호를 제청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신재호 선생 같은 분을 석자로 이야기하면 또라이, 넉자로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국책연구위원회 중진 교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가족 부양하고 자기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건국절이다 등등 뭐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망했을 때 목숨과 재산을 바쳐서 애국 독립주장에 나선 분들의 행적을 지우고 폄하하고 대신에 이제 강점기에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의 일신의 뭔가를 꿈꾼 내국도들의 행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참 한심한 세상이죠. 우리가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강좌는 앞으로 세 학기에 걸쳐서 계속될 겁니다. 제1기가 첫 학기에는 근현대사 위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학기는 고대사 위주로 체계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학기를 다 듣고 나면은 그 나름대로 체계적인 역사 지식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 시작은 그렇게 엄청나지 않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바른역사 아카데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 중심을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바른역사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찬 원장님께서 그 바른역사 아카데미 설립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데 이어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게. 예. 여기다 할까? 여기. 예. 오케이. 켰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허성관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른역사 아카데미를 왜 이제 시작하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른역사 아카데미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 좀 풀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논어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은 길이 생긴다. 기본이 바로 생기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뭐 사드다, 북한의 핵실험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뭐 지금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불신임 결의를 하고 있고, 서로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로 이 나라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면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제대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아마 공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논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 그 기본이 뭐냐? 바른 역사입니다. 바른 역사. 지금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혼란의 대부분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올바른 역사가 제대로 서지 않았다 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한거에서 싸울 때 배감 박은식 선생, 조선 통사를 쓰셨죠. 싸우면서 쓰신 겁니다. 또 단재 신채호 선생, 조선 상고사를 썼죠. 그 양반 여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엄동설안에도 글을 쓰셨습니다. 세 번째, 성제 이시영 선생, 감시만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갖다 반박하는 감시만화를 썼습니다. 이런 세 분의 역사가 해방되고 나서 이것을 올바르게 민족의 역사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쓰신 모든 글들을 모아서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쓰시다가 책을 내시고 쓰시다가 사실은 6.25 때 납북됐습니다. 그 6.25 때 납북되는 바람에 민족의 역사가 상당 부분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별난 외국에서 들어온 무슨 실증사학이다. 또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무슨 총독부 사관이다.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것이 아주 역사의 본론처럼 등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역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허성관 장관 말씀한 대로 단재 선생이 어떻게 됐냐? 정신병자 아니면 또라이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 현주소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엄혹한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해준 이분들의 역사를 다시 세우자. 그런데 그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이것이 바른역사 아카데미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바른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는 길을 찾는 거다. 세 번째, 바른 역사를 한다고 해서 꼭 무슨 일본 역사, 중국 역사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면은 동북아의 역사도 정리가 될 것이고 이게 세계사에도 정리가 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게요. 제가 우리가 올바른 특수성이
우리의 올바른 특수성은 바로 세계의 보편성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왜 저 바른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 우리 무슨 파시즘처럼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비난을 하는 건데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정확하게 세우면 이게 세계사하고도 세계사의 보편성과도 통하는 얘기다 이게요. 여기에 우리가 경계할 건 뭐냐? 외국에서 들어온 건 무조건 좋다. 이런 사대주의. 또 외래 거에 그냥 맹종하는 주의. 또 뭐냐? 아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야 잘 안 되지 하는 자학주의. 이런 거를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 작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사실 오늘 시작을 한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저 같은 역사학자 아닌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올바른 역사학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일제 한거에서 싸웠을 때 그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가는 것이 이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있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서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여기서 이 시간에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조금 조정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시간이 어떤 시간이 더 적절하냐. 우리는 왜 생각을 했냐. 젊은 세대,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후 2시 처음 직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또 학교에 모처럼 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오후 7시로 잡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역사를 세우고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뜻에서 모든 주제를 그렇게 실천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저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는 것은 저 역사학자 아닙니다. 이게 들리나요? 예, 제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은 뭐냐? 요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런 것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당에서 하는 세미나에 보면은 기가 찹니다. 무슨 얘기가 있느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이고 안창호 선생은 미국 국적이고 이런 외국 사람들이 만든 임시정부가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야 되느냐. 이런 다 얼토당토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끝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건국을 왜 기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쓰신 분이 뭐냐? 이걸 편저하신 분이 소위 말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8월 12일에 우리 독립운동 선배이신 김영관 선생이 참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대통령하고 오찬을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에서 아주 정중하게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들어주십시오. 노인네가 90노인입니다. 90노인네가 머리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국절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역사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건국절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인네가 하실 말씀은 제대로 하시면서 저렇게 정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후에 광복절 기념사에 건국 68주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써줬으니까 대통령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읽으니까 건국 68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지.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다시 재수리해서 테이프 끊는 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또 금세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호의로 그렇게 맞는 거. 근데 그 후에 역사학자들이 발끈했습니다. 뭐냐? 성명을 발표했어요. 또 그러니까 야당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건국절을 얘기하는 건 얼빠진 놈들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발끈해가지고 또 건국절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거는 여당 새누리당은 다 찬성, 민주당은 다 반대. 난 이렇게 나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의에 사는 문제인데 신념에 관한 문제인데 저 민주당 안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새누리당에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찬반 토론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당론 결정하면 그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순리대로 풀자 이게요. 이게 맞는 얘기냐? 건국절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냐? 순리대로 풀자 이겁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권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에 북한은 정권 수립이고 아니 국가 수립으로 하고 왜 우리는 정부 수립으로 했느냐. 우리는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북한에선 9월 9일 날 국가 수립으로 발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국가 수립인데 우리는 정부 수립으로 낮춰서 얘기를 하느냐? 부당하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국가 수립으로 바꿔라. 국가 수립으로 바꾼다는 건 건국절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나는 국무총리께서 뭔가 우리 헌법 정신을 잘못 알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들을 제대로 외면하는 거고 왜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따라가느냐 이거죠. 이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의 연장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만드는 하시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좀 얼떨떨하거든요.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948년은 건국절로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8월 15일은 건국절로는 기술하지 말아라. 그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라.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대한민국 수립이란 게 뭐냐? 건국절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용어로 이렇게 말이야 어설프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제헌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헌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김인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 선포한 위대한 독립주의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다 그랬어요. 재건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재건한다. 건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건은. 건국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건국하는 것이 건국이고 재건하는 것이다. 이게. 현재 헌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저도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법통을 계승한 겁니다. 우리 현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입니다. 건국된 게 아니에요. 법통을 계승한 정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예. 지금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토막을 낸다. 역사는 단절된다. 그러니까 뭐야? 조선 왕조가 망하고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 억압에 들어가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역사 핵심입니다. 왜냐?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토막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옵니다. 우리 민족은 계속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요. 우리 저 나라의 상징이 뭡니까? 국기 아닙니까? 태극기죠. 태극기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원래 188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원형이 제가 아직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태극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1884년에 만든 태극기예요. 1884년이면 언제예요? 대한제국 이전이죠. 예? 조선 왕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종이 만든 거다 이거죠. 이 태극기가 지금 미국 스미소니언에 있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예. 그러죠? 자, 1885년에 고종이 어디를 돌아다니는 어가라고 그러죠? 어가할 때, 요게 뭐 태극기죠? 이게 고종 황제의 어가 행렬입니다. 이게 태극기죠? 예? 또, 이게 뭐냐 하면은 1907년 일제가 고종을 양위를 시키고 순종을 세우면서 융의 황제라고 하면서 융의 황제가 말하자면 자기가 등극하는 날 이게 평양거리입니다. 평양거리. 평양거리에서 저렇게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태극기가 있었어요. 역사가 단절됐으면 태극기가 없는가 있든가 지금은 태극기가 없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기가 뭡니까? 태극기입니다. 예, 태극기 아니에요? 광복군 창건하는 날 뭘 했습니까? 태극기 걸었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태극기가 계속되는 거죠. 예? 조선 왕조가 바뀌고 대한제국이 바뀌고 임시정부가 돼도 태극기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것이 1945년 9월 미군이 처음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태극기죠? 연합군을 환영한다. 이렇게 프랭카드는 있으면서도 태극기는 있다. 이거. 예? 또 48년 8월 15일 지금 건국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날을 건국일로 하자는 얘기예요. 태극기 있었어요. 옛날에 쓰던 태극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단절된 거 아니죠? 예? 단절됐다면 태극기 안 쓰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북한도 태극기를 썼어요. 48년도에 예? 태극기를 썼습니다. 이게 김일성 아닙니까? 예? 또 북한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 당시엔 소련이 배후에서 북한을 지금 막 좌지우지할 때니까 소련 국기하고 태극기하고 걸어놓고 이게 김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는 다 계속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북한은 자기네들이 건국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태극기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예요? 인공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인공기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북한은 건국을 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건국했다고 안 그러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인공기 같은 깃발을 다시 하나 만들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예? 어떤 쪽이 낫습니까? 예? 위에 태극기하고 유행기가 있는 쪽이 낫습니까? 이 태극기하고 인공기하고 둘이 같이 있는 게 낫습니까? 둘이 같이 있도록 만들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국무총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이게 민족의 정통성을 이거를 갖다 부인하는 얘기니까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고 얘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열들은 그렇게 역사를 토막을 내질 않았습니다. 절대 토막을 안 냈어요. 계속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일본이 침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건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뭐냐? 보세요.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7년에 발표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하는 우리 시작했다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어간다 이게요. 그게 삼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 국토, 주권이라 얘기입니다.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 국토, 주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정부냐? 아니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주인을 내쫓았는데 그럼 강도가 그 집의 임자가 됩니까? 아,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았는데 그럼 일본이 임자예요? 그런 일본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뭡니까?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고마운 나라다. 거의 이완용 얘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여기 그 책에도 그 사람이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책에도. 이게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원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그 양반이 내내 뭐냐? 조선 왕조가 끝나고 공화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정치 체제가 바뀌어진 거다. 정치 체제가 바뀌어진 그 천상에 내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 사람들에게
너희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을산늑약을 너희가 체결을 해서 일본의 보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너희는 지금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조약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을산늑약이라는 건 강제로 체결된 거지 어디 우리 의지로 체결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는 뭐든지 강제로 체결되면 다 유효한 거냐. 미국 사람이 말이 맥혔어요. 이승만 대통령 국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다 그걸 제거하는 얘기. 예? 자, 세 번째.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날입니다. 그날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고대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회복됐다 그랬어요. 회복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있었다 이게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로 회복이 됐을 뿐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강요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고위 관료들은 다 생각이 뭐냐. 이 정부는 건국된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에서 한 발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한 발도 벗어난 게 바로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건국절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건국절이 없느냐? 대한민국 왜 생일날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생일날을 따지면 개천절입니다. 예? 개천절이 영어로 뭐예요? 파운데이션 데이예요. 파운데이션 데이가 뭡니까? 건국날이죠. 굳이 따지자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사 인식은 뭐냐? 계속해서 역사는 유유히 흘러왔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대한민족이 이렇게 흘러왔다. 예? 그래서 우리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조선 건국 4252년 딱 1919년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지금 건국을 몰라서 그렇게 쓴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조선 건국 4252년이요. 예? 확실하게 해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모두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해나갑시다. 예? 맞아요. 임시정부가요. 이게 이 독립신문이 언제면 1919년 11월 27일자 신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태왕조 성탄, 태왕조라는 걸 뭐냐면 단군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군의 생일을 건국 기원절로 하자, 축하식입니다. 예? 굳이 건국절로 만들려면은 임시정부에서 건국절로 만든다면 10월 3일이 건국절이다 이거예요. 예? 이것도 어떻게 되냐? 1920년 임시의정원 제7차 회의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사실 10월 3일이라는 것은 양력은 아닙니다. 음력입니다. 10월 3일 음력을 건국 기원절, 건국 기원일, 이거 잘못 썼습니다. 그 기원일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개천절로 통일을 했습니다. 개천절로 통일한 게 언제냐? 1920년에 의정원에서 통과를 시켜서 개천절로 통일한 겁니다. 오늘날 개천절이 있죠? 내일 모레 10월 3일이 개천절 아닙니까? 그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이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이게요. 이게 역사가 연면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지 역사가 토막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호는 언제 결정됐어요?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 김신부로라는 데서 전국의 대표 29분이 모여서 국호를 뭐로 결정하겠느냐 논의가 됐습니다. 신석우 선생이 이제 제국시대가 끝났고 그러니까 임금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대한제국의 제자를 민자로 바꾸자. 제자라는 건 뭐냐? 임금제자죠? 임금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바꾸자. 백성 민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됐는데 그때도 이어운영 선생은 그 대한이란 말은 조금 불편하니 다른 조선이라고 쓰자.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석우 선생이 제자를 민자로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1919년 그날 밤새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11일 날 밤에 토론이 시작해서 4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4월 11일 날 땅땅땅 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때 결정됐습니다. 19년에 결정됐어요. 48년에 결정된 거 아닙니다. 19년에 결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썼느냐?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결정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48년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깎아내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좋습니다. 이때 이게 29번의 명단입니다. 예. 예, 미안하지만요.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다 계셨어요. 예. 그때 어떻게 됐느냐? 임시정부가요. 처음에 맞습니다. 임시 3.1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각국에서 각 지방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실입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5개가나 생겼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이거를 다 통일을 했어요. 이때 한성 임시정부에 다른 임시정부에서는 다 이승만 대통령을 뽑긴 뽑았는데 그 당시엔 국무총리를 뽑았어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없었다 이게요. 그런데 다만 요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라는 걸로 했어요. 집정관 총재. 그런데 영어로는 뭐냐?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통령이라는 말이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집정관 총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썼냐? 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왜? 깎아내기 위해서 임시정부라, 여기 이 책의 전체가 상해 임시정부라고 막 계속 쓰거든. 왜? 폄하하기 위해서. 근데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4월 달에 세워지긴 했지만 이게 담보 합해가지고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쳐졌거든요. 네, 이건 깎아내리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음모입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썼냐? 임시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박물관이라는 거 있죠? 여기 광화문에. 예? 옛날 경제기원짜리에 그 박교자가 대한민국 박물관이 이명박 씨가 대한민국 박물관을 만들었죠? 그 박물관 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임시정부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한 단체에 불과하지 정부도 아니다. 그래서 광복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전부 벌떼처럼 일어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했어요. 제 말이 좀 경솔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현장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에 불과해요. 난 그 사과라고 안 봅니다. 왜냐? 그 사람 머릿속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한 일이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정부냐? 그게 무슨 우리를 대표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곳곳에 있어요. 이 책 전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얘기한 게 요겁니다.
파리에서 독립청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단이 파견됐어요. 예. 요거 이거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나라니까 국채를 발행하죠? 맞죠? 공채 발행을 했어요. 그걸 무슨 명의로 발행했습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발행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뭡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지금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영어로 보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보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 여기도 이거 재무총장 이시영.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왜냐? 채권 발행한 분이니까. 예?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연리 6%로. 6%. 그런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상환해 줍니다. 언제 상환해 주느냐? 예? 이 법이 된 게 아니라 1964년 독립국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채권을 가져오면 다 복리, 연리 6%니까 몇십 년 됐으니까 복리로 계산해야 되죠. 복리로 계산해서 다 상환해 줬습니다. 1963년이면 누굽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전부 뭐냐? 연속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가 진 빚을 대한민국에 갚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단절되고 건국했다면 건국한 사람들이 무슨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집을 내가 사고 들어갔는데 이 집이 진 빚을 내가 왜 갚아요? 이런 몰상식한 생각을 하는, 이런 걸 몰라.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왜 빚을 갚겠어요? 임시정부는 우리의 모체고 그분들이 진 빚은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예? 자, 둘째. 아까 여기서 파리 평화회, 여기 금년에도 프랑스하고 우리가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고 파리 이 행사 때문에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갔습니까? 여기 대표단들이 구성이 돼서 갔어요. 지금 파리에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이 청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간판 붙여놨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활동을 안 했으면 이 간판을 왜 붙였겠어요, 거기다가? 예?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무슨 48년도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세요.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일종의 포스터랄까 이런 겁니다. 뭐냐? 이 보세요. 싱만리,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된 겁니까? 1919년에. 예, 여기 뭐라고 썼어요? 1894년 in prison. 내가 감옥에 있었다. 1904년 감옥에서 나왔다. 석방됐다. 1905년 내가 미국으로 왔다. 1909년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10년 내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9년 elected president.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자기 소개서입니다. 자기 소개서. 에?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승만 대통령 거기 기념사 앞에 이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48년도에 대통령이 됐고 48년 이전엔 대통령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지금 관명사칭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관명사칭을 하고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1919년에는 나라도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러러 봤던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4.19가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꼭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기붕 씨나 김창룡, 신성모,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뉴라이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받들고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를 배워야 그런 이 박사를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람들의 그 죄가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올바른 게 아닙니까? 올바른 역사 아니에요? 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간단한 분 아닙니다. 1919년 6월 18일, 누구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국가 원수에게 내가 대통령이 됐소. 내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요. 통고를 했습니다. 특히 요 사본은 뭐냐? 이건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일본 국왕에게. 뭐라고 썼냐? 여기 Your Majesty라고 했어요. 천황폐하 얘기죠. 폐하. 천황이라고 안 했겠죠. 폐하.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이웃하면서 친선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3.1운동의 열화와 같은 국민의 뜻에 받들어 내가 대한민국 정부를 이게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 다 중지하고 물러가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오. 당당해요? 이 문장을 보니까 당당해. 일본 국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1919년 6월 달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1948년에 건국을 했다면 이 문서는 뭐가 됩니까? 가짜 문서가 되는 거죠. 가짜 문서를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뉴라이트 아닙니까? 자기들이 건국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가짜였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고발해야죠. 역사의 이름으로. 1943년 카이로에서 연합국 원수들이 만났습니다. 연합국 원수들이 만나서 카이로 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독립을 시켜야 한다 하는 명시된 유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인도도 그 당시에 식민지였어요. 영국에. 아일랜드 식민지였어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말레이시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는 독립시켜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유일하게 한국만을 독립시킨다는. 그래서 그때 네루 인도 수상이 한국 사람이 부럽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인듀 코스라는 독소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타통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 자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이다. 이건 임시정부가 장개석 총통하고 엔테 로비해가지고
우리를 승인시켜 주시오. 우리를 독립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장개석 총통이 이게 장개석입니다. 장개석 총통. 이게 부인인 송미령 여사. 장개석 총통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 여사는 미국에서 아주 대학을 나오신 아주 영어에 능통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교섭을 해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임시정부가 한 일이 없습니까? 예. 임시정부가 뭘 했느냐? 대한민국 23년, 얼마입니까? 1940년이죠. 뭐냐? 진주만 공격한 이후에 대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게 대일 선전포고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성명서. 나라가, 정부의 이름으로 선전포고한 겁니다. 정부가 아니면 선전포고를 못해요. 네, 정부. 여러분, 48년 5월 10일 날 50선거가 있어서 재헌국회가 소집이 돼서 6월 달에 헌법심의안이 국회로에서 심의 시작해가지고 7월 12일 날 헌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발표하면 되죠. 헌법 통과됐다. 이게 우리 헌법 아니다. 언제 발표했습니까? 7월 17일 날 발표했어요. 왜 7월 17일 날 발표했느냐? 그러니까 요전에 골든벨이라는 그 퀘션하는 학생들 그 퀘션하는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디 가서 했느냐? 법원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왜 7월 17일이냐? 판사들도 몰라. 그날이 헌법이 통과된 날이다. 헌법이 잘 몰라. 7월 17일은 뭐냐? 조선 왕조가 시작한 날입니다. 몰랐죠? 예? 보세요. 찾아보세요. 17일은 1392년 조선 왕조가 개시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선 왕조하고 지금 대한민국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를 썼어요.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일본 놈이 너희들이 제 아무리 들어와서 이거 36년간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 하더라도 그건 주인 아니다. 강도다. 강도가 일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왜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했느냐. 근데 여기 뭐라고 썼느냐? 응?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응? 연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적이 있었느냐? 다 일본 국적을 했지 않았냐? 그 당시에 우리가 상거래가 한 거 다 일본 총독부가 했지 않았냐?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멍텅구리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얘기, 여기 법제처장님이 아시지만 요전에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제처장님 말씀이. 그 재헌헌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 재헌헌법에 뭐라고 썼어요? 일제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헌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간주한다 그러죠. 다 그분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뛰어나요. 이런 엉터리 학자들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법조문까지 다 계속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다 간격을 두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보 1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48년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개회사에서 했어요?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김인연에서 기산하라 그래서 김인연에서 1919년서부터 기산하라. 이것이 그랬더니 이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는 깜빡 잘못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썼어요. 깜빡. 아, 그 양반 노인이 돼서 깜빡하신 분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정부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관보 1호입니다.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자료.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거 보세요. 개회사, 김인년부터 기사나라는 개회사입니다. 또 이거 봐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고 했어요. 건국 축하식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건국이라는 말을 몰라서 안 썼는지 아세요? 압니다. 그러나 이건 건국 아니다. 우린 계속된 거다. 부활된 거다. 예, 이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예, 또 보세요. 우표를 발행했는데 건국 축하 기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정부 수립 기념, 정부 수립 기념입니다. 정부가 수립됐다 이거예요. 나라는 이미 있는 거고 정부를 수립했다 이거예요. 이런 이 컨셉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개념 속에 있어야 돼요. 건국한 거 아닙니다.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예?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이게 저 국회 속기록에 있는 겁니다. 국회 속기록에서. 보세요. 1948년 12월 1일 날 국적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의가 됐어요. 이게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오늘 현재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일본 국적이라고 썼어요. 예? 그러니까 48년 이전에는 전부 일본 국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인 법무부 장관이 이게 증언입니다. 헌법 전문을 보면은 3.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는 8월 15일, 그러니까 1948년 8월 10일 이전에도 국가는 있었다. 예? 국가가 있더라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다. 국가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법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국가는 있었다 이거예요. 아까 저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왜 우리 이북은 국가 수립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국가 수립으로 안 그래?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자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같진 않아요. 우리는 쭉 이어져 온 정통적인 정부고 북한은 이질적인 걸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를 인식을 해야지. 북한도 국가 수립이니까 우리도 국가 수립하자. 그건 뭐야? 도토리 키재기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시용 부통령이나 예? 이범석 국무총리나 이인 법무장관이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정부 수립이야. 국가는 이미 있었어. 일본에게 강도짓 당한 사실이지만 그건 강도야. 우리는 그걸 치질 않아. 우리 임자는 우리야. 이래야 되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북한은 다릅니다. 이건 북한이에요. 아까 인공기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사상과 용도를 구현하는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다. 건국한 창건자. 맞죠? 이북은 그렇습니다.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네? 이게 이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창건되고 이승만 대통령 창건의 시조라고 얘기해야 그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김일성도 48년도 9월 9일 날 창건했다. 조금 찜찜하거든요.
자기도 뭐 역사에서 뭐 이렇게 맥락을 좀 이어왔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김일성 정도가 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48년 9월 9일 날 창건자이고 시조가 됐다. 아예 좀 찜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1997년에 1980년 12월 17일에 뭐라고 발표하느냐? 독립운동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서부터 시작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언제? 26년입니다. 26년이면 김일성이가 몇 살입니까? 12년생입니다. 26년이면 15살이에요. 이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다고 기껏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15살 이상으로 더 끌려오긴 좀 힘들죠. 그렇죠? 10살 때부터 독립운동 했다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5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다도 제국주의, 이게 역사에 없어요. 이게 만든 겁니다. 다도 제국주의 동맹이다. 그런데 우리 19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했습니다. 김일성이 몇 살이에요? 예? 12년생이니까 만으로 7살이요. 우리 한국 나이로 8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도 굴리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내세우면 우리가 그날로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죠? 8살부터 그거보다 하면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정통성, 자기에게 준 정통성을 싫다고 그러고서 48년도로 끌어올, 이런 멍텅구리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무슨 반공하네, 이러니까 이게 반공이 되겠어요? 예? 이런 멍텅구리들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예? 이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 하고 유일한 책자입니다. 이 역사에서 이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말이 나온 유일한 책자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부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민군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인민군의 역사가 원래 45년 2월 8일 날 시작됐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썼느냐? 예? 32년 4월 25일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할 때 조선인민군이 창건됐다 이렇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역사를 다 바꿔서. 옛날에 있던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조금 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국군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1946년 미 군정이 조선경비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체다. 아이고, 왜 이렇습니까? 미 군정이 우리를 만들어줬다. 이게 우리 국군의 역사의 시원이다. 이게 명예스럽습니까? 제가 역사 좀 바꿉시다. 사실은 제 육사 나왔어요. 제 모교에다가 역사 좀 바꾸자고 그러는데 편지 보낸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김일성이가 2월 8일 날 인민군 창건한다면서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응? 이게 우리 국군 창건을. 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한 번도 역사는 단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복군이 창건된 다시 세워지는 날 조소왕 선생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보세요. 정민년 1907년입니다. 정민년 8월 1일 국방군이 해산하는 날이 곧 광복군이 시작된 날이다. 아까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하는 날 우리는 시작했다. 이랬죠?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광복군이 옛날 대한제국군대가 1907년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해산을 시켰어요.
그 강압적으로 해산시키는 날 우리 광복군이 시작했다. 안 끊어졌습니다. 이걸 근거를 뭐라고 되느냐 보세요. 광복군이 해산되어 의병활동이 시작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의병활동이 뭐예요?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됐어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이게 조성환 선생님이 그날 발표한 거예요. 자,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자마자 민긍호 선생을 의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13도에서 의병이 창의군을 조직해서 총대장을 이인영 선생을 하고 허위장군을 대장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저 동대문에서 신설동까지 그 길을 왕산로라고 그러죠. 왕산로. 왜 왕산로입니까? 그 왕산이 뭡니까? 허위장군의 호가 왕산입니다. 왕산 허위장군. 그런데 허위장군이 거기서 13도 창의군을 다 모았어요. 일본하고 대판 한번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기관총이 있어 막 두룩두룩 쏘거든요. 우리는 그냥 총도 몇 자루 없고 그냥 죽창을 들고 나갔으니 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리멸렬해 줬어요. 허위장군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금 독립공원에 있는 형무소 있죠? 그 형무소의 사형 1호가 허위장군입니다. 거기서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대한제국군대입니다. 이 대한제국군대가 지금 훈련받는 장면이에요. 대한제국군대가 1907년 군복 다 반납하라, 해산한다. 입던 군복 다 벗기는. 응? 그런데 민긍호 선생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대한제국군대 군인입니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의병을 모았어요. 싸웠어요. 나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일제가 압박을 가하니까 전부 우라지보스톡지 일대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그 가족들이 전부 중앙아시아로 전부 쫓겨갔어요. 그랬는데 그 증손자, 민긍호 선생의 증손자가 바로 이 사람. 이 누구냐? 김연아 선수고 소치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이 사람은, 김연아는 금메달 따고 이 사람은 동메달 딴 데니스 테닝이라는 젊은이가 민긍호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민긍호 선생 사당이 저 강원도에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사당에 가서 저런 걸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민긍호 선생, 민긍호 의병장의 피를 이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의병입니다. 예. 이게 의병들. 예. 그런데 의병이 이제 독립군으로 쫓겨가서 독립군이 되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처음부터 안중근 의사는 자기 자신을 독립군의 장군이라고 봅니다. 장군이다. 난 장군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붙잡혀서 이등방문 쏴 죽이고 붙잡혀서 재판정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대한의 군인이다. 대한의 군인이다. 장군이다. 그때도 대한인은 없어요. 대한의 군인이다. 장군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해야지. 내가 적장을 쏴 죽이는 것이지 살인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로로 대우해라. 그러니까 일본 법정에서 이걸 거부해버렸지만은 당당했습니다. 또 사실 독립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분의 쓴 글씨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자기는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국군의 전통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안중근 장군이 우리의 전통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민족의 군대죠. 이런 자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작전권은 미국 사람이 있고 뭐가 있으면 핵무기는 미국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 이 안중근 의사가 거사할 때 입던 그 장면.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나는 살인범으로 취급하지 마라. 나는 대한제국의 군인이다. 독립군의 중장이다. 이러죠. 홍범도 장군도 의병 활동했다가 독립군이 되신 분이에요. 뭐 이건 강의가 길어지니까 이제 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홍범도 장군입니다. 제가 홍범도 기념사업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독립군의 전통을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해군에서 잠수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홍보도 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참 가서 격려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전통을 이어해 가야죠. 예? 이게 의병은 이렇게 여기서 싸우다가 전부 쫓겨 올라가서 이게 의병이 싸웠던 이 X표가 전부 의병이 싸웠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1908년 국내 의병이 만주와 러시아령으로 전부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전부 쫓겨갑니다. 그런데 3.1운동 전후로 해서 이 의병들을 전부 독립군으로 해서 임시정부와 무슨 북로 군정서에 이렇게 갖고 전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군대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독립군은 결국은 여기서 쫓겨가서 전부 여기서 봉오동 전투, 무슨 청산리 전투, 여기서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의병들이요. 의병이 아니라 독립군이에요. 이게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만 해도 의병이 이제 독립군으로 바뀌어져서 조직화됐다 이거예요.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온 그 간부들이 전부 독립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조직화되는 겁니다. 조직화. 의병이라는 것은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 산발적인 것을 독립군으로 조직화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봉오동 전투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들이 전부 망명해서 항일투쟁을 했고 그 항일투쟁하는데 신흥무관학교가 간부를 양성해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이 이제 1940년에 광복군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원 선생이 광복군은 언제냐? 대한제국 해산되는 날 시작됐다. 의병으로 시작하고 독립군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광복군이 됩니다.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다. 보세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자,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전 장군 신흥무관학교 교관입니다. 참모장 이범석 장군 신흥무관학교 교관입니다. 제1지대장 김원봉 신흥무관학교 졸업했습니다. 제3지대장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졸업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광복군의 모든 간부는 신흥무관학교를 교관을 했든가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중추가 돼서 광복군을 조직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바로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이어지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이거죠.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1946년 국군이 시작됐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끊어지는데 무슨 육살 나왔다는 데 대해서 항상 제가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왜 끊어진 군대에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육살 시험 치러 갔는데요. 그때는 학과 시험 치고 나서 합격하면 구술 시험 보는데 장군 또는 국장 이상, 중앙청 국장 이상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복군을 하셨던 민영구 제독, 김관호 장군 두 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갔어요.
가져서 냈어요. 그랬더니 시험관이 준장인데 일본 군대 5장 출신이야. 딱 째려보더군요. 겁이 났어요. 예?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딱 보더니 김관호 장군 어떻게 알아? 아이고 이거 걸렸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저 저희 집하고 이렇게 세교가 좀 있어서 그저 써달라고 해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만큼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딱 보더니 그러면 군의 집안도 소위 군의 집도 소위 독립운동 했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독립운동하면 여기서는 이건 안 받아주는 거네. 이게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 이거 떨어졌구나. 그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 이게 뭐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죄지는 독립운동을 왜 하셨습니까?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냐? 아니 내가 가서 오늘 저기 야단만 시커멓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화가 났어요. 그 민영구 제독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뭐야 이게? 아 이 나라가 이게 이제 이 지경이 됐어? 그랬어요. 그게 민영구 제독도 화가 났어요. 그 당시 그 양반이 해군 사관학교 교장이었거든요. 육군대학에 그때 육군대학이 진해에 있었습니다. 저거 이름이 같은 이종찬 중장이 거기 교장인데 찾아갔어요. 여보, 독립운동 했던 게 죄야? 얘기를.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야? 아 이런 걸 당했다고 당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지금 저 육사 들어가려다가 지금 낙방을 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화가 났어. 그 육사에다 전화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도대체 입학생들을 주눅들이게 하는 게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 아마 난리를 친 모양이야. 어떻게 그게 합격이 됐어 그게? 예? 그런 시절이구나. 그런 독립운동 하셨던 지금 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는 얘기가 알려질까봐 숨기고 다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게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그런 시대를 연장시키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 이게 광복군 결성되는 날 사진이고, 이게 광복군이 사실은 영국하고 미국, 연합군하고 합동작전에서 진공작전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그때 훈련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 인구나 명적이나 GDP나 모든 게 다 위에 있습니다. 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정통성도 사실 위에 있는데 건국절을 만드는 것은 위에 있지 말고 우리 피착 같이 있자.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를 낮춰 가지려는 거예요. 그 이적 행위죠. 난 사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뭐가 있으면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할 거예요.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는 놈, 그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놈이야. 그 놈 좀 처벌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북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같이 가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한민국 8월 48년 대한민국 수립일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제 결론 내립시다. 대한민국 수립일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건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48년에 건국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 국적이에요. 일본 국적이면 뭡니까?
나라가 없는데 독도를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나라도 없는데. 그 남의 땅이죠. 일본 땅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 이거 나라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국적이 없었어요. 그럼 정군 위안부? 저희 국민을 저희가 마음대로 여자를 갖다가, 여성을 가서 성노예로 동원을 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위안부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국민이, 그 당시에 우리는 국적도 없었는데.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일본 국적인데. 또, 세 번째,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괜히 일본에게 사람 쏴 죽이고 폭탄 던진 거지. 그 테러범이에요. 그렇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요새 여러분,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일본의 자금들이 미국의 싱크탱크, 정당,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라도 들어와 있어요. 일본의 자금이.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뭐 하느냐? 일본의 문화 자금이라고 들어와서 뭘 하느냐? 독도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이렇게 다듬어 놔라. 이걸 하고 있어요. 독도를 전공한다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진짜가 있느냐, 가짜가 있느냐. 일본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1867년 이전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들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가 바로 세워야 길이 생긴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본 돈으로 장학금 받고 일본 돈으로 일본 교수의 지도 밑에서 박사학위 받고 일본 교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없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무리한 얘기 아닌가?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꿀려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상당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48년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희미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가 계속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야. 일본 위안부 우리 여성을 갖다 너희가 짓밟았어. 이렇게 모든 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 돼. 역사가 확실해져야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위안부 문제도 뭐가 됐어요. 위안부 문제가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뭡니까? 비가역적인 것으로 합의했어요. 네?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근사하죠. 비가역적. irreversible. 뭐예요? 이번에 돈 10억 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본 돈 10억엔이 없습니까? 그런 걸로 합의할 수 있는 멘탈리티는 뭐냐? 역사를 바로 세우지는 못하게. 역사 바로 세우면 그런 걸 합의할 수가 없어요. 왜? 종군 위안부는 일본 국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적이에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령에서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동안 서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합니다. 이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앞으로 건국절 날짜를 어떻게, 건국절 날짜를 48년을 하느냐, 19년을 하느냐, 어떤 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예?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종군 위안부도 주장하지 말고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놔야 돼. 19년을 건국절을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뭐 건국절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건국절을 꼭 하겠다 그러면 10월 3일이 건국절이야. 왜? 예. 예? 예. 건국절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건국은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처럼 2차 대전 후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4천 몇백 년간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건국했다 그러면 2차 대전 후에 건국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2차 대전 후에 건국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랑 뭐가 달라요?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바른 역사 세우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고 통일로 가는 거고 오늘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끝냅시다. 오늘 이후에는 정말 우리 역사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결정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좀 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정부 기념관을 제가 지으라고 책임을 맡고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준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 웹사이트에 다음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수고를 하신 분, 많이 목숨 내놓고 싸운 분들, 12분의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석 달에 걸쳐서 12회를 올렸어요. 처음에 펀딩을 하는데 계획하신 분이 저를 보고 한 1억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이거 조작을 하려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조작하기 다 서툴러요. 2030 시대가 잘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토리를 읽었다고 감동을 하겠냐? 우리 생각이지. 그렇게 얕봤어요. 어제 현재 12개 스토리가 나갔습니다. 얼마 거쳤는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 이게 말이죠. 한 사람이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다. 10,000원, 5,000원, 2만 원, 조금 많으면 5만 원. 이런 사람들이 낸 돈이 그렇게 많이 모여야 했다는 것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1,300만. 요새 밀정, 어저께 신문 보니까 700만 돌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제가 아까 얘기한 바른 역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진짜 자신감을 가집시다. 예? 그래서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기 사실 이동진 지부장 이번에 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정말 여러분께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까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바른 역사 지금 이걸 강의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좋다. 전부 이제 무료 봉사하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독립운동도 했는데 가산 다 팔고 독립운동도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국민의 열화 같은 것을 알려지면 저는 틀림없이 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호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쪼록 어머니 그 바른 역사를 세워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이덕일 박사님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열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